오늘 제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금요일. 그래서 세 남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세 남자. 세 명의 남자 이야기를 할 텐데요. 물론 정치적으로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분은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그리고 리영희 선생님, 그 세 분의 남자. 예, 무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세 남자 이야기는 아주 가볍게 제 일상에서 그래서 좀 오늘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고 해서 좀 편하게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그 세 남자 가운데 첫 번째, 네, 성은 김이요, 이름은 HS인데요. 세 남자 이야기의 첫 번째, 예. 제가 이 김해에서 이제 살면서 김해 장류라고 하는 이 김해 지역에 새롭게 이제 조성이 된 곳인데요. 뭐 개울도 흐르고 참 공기도 좋습니다. 부산 마산 중간쯤 있는 곳인데요. 2013년에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대장암 걸려가지고 그때 이제 건강검진 갔다가 이제 발견이 돼서 항암 치료를 빡시게 하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쭉 12번을 내리받았습니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뭐 암 걸린 사람들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해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책도 사서 열심히 운동하는 법도 하고 해서 이 장류 지역이 이제 개울 따라서 쭉 걷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쭉 걷는데 걸어보니까 그래요. 그냥 이제 운동 삼아 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뭐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걸을 수가 있는데 암에 걸렸던 사람이 이렇게 걸으면 이렇게 마주치는 지나가는 분들이 전부 암 환자로 보여요. 이 시간에 이렇게 운동하는 분들, 저 사람 무슨 암일까? 저 사람 무슨,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걷는 것도 그렇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자. 내가 테니스를 참 좋아하니까 테니스 운동을 또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 그래서 테니스 라켓을 사고, 그래서 지역 내에서 테니스를 칠 수 있는 곳을 클럽을 찾아서 가서 이제 좀 치게 해달라고 이제 말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분이 제 첫 번째 오늘 이야기에 주제 나온 분인데 그분은 처음에 운동으로 만났죠. 저보다 6살 정도 위인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형님처럼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까워졌습니다만은, 가까워지는 과정에서는 좀 쉽게 시간이 당연히 걸리죠. 운동으로 이렇게 아침마다 만나고, 또 운동 칠 때, 할 때마다 만나고, 그러다가 음악을 좋아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음악으로 또 서로 이제 교류를 합니다. 함께 이제 테니스를 치고, 그 다음에 그곳 공간에서 어떤 때는 기타를 들고 같이 와서 그 구석에서 둘이 기타를 치면서 이렇게 서로 화음도 맞춰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친해졌어요. 자연스럽게 형님처럼 동생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지역 자체가 경상남도다 보니 이 성향상의 다름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입니다. 2013년 말 2014년 초 그때부터 쭉 왔는데 제가 유튜브를 방송 시작한 게 이제 서너 달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그러한 성향의 다름을 확인하게 된 겁니다. 예.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가 저쪽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분도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도 가족분으로 또 구독 신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 방송은 안 듣습니다. 절대 안 듣습니다. 처음에 조금 들어봐도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듣습니다. 그런데 꼭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식사를 대접을 하든 아니면 형이 식사를 하든 꼭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기로 약속을 하고 꼭 그 약속을 지킵니다. 편하게 이제 또 한잔 하기도 하면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또 제가 이제 주로 방송을 하니까 저녁에는 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낮에 점심 때 맞춰서 편하게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또 가볍게 맥주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본격적인 이제 정치 이야기도 하는데 너무나 많이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작년에 있었던 우리 총선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당연히 저쪽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예, 받아들여서 뭐 조작이 없고 우리가 부정을 한 그 내용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럼 저는 듣습니다. 근데 서로의 묵시적인 암묵적인 약속이 뭐냐면 절대로 반론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그 형이 이야기할 때는 다 제가 들어줍니다. 다 듣고 나서는 또 뭐 식사하고 또 우리 편한 얘기로 갑니다. 또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때에 따라서는 쭉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5분이고 10분이고 제가 주장할 얘기를 쭉 설득하기 위한 얘기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제가 쭉 정리 얘기하면 또 다 들어줍니다. 서로 들어주고 그 다음에 그거로 끄떡끄떡하고 끝. 서로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또 이야기하면 논쟁이 되거든요. 논쟁은 피하자고 서로 암묵적으로 그게 서로가 편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러한 이야기 과거에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체가 만들어지는 환경 자체를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아예 피해버리기 때문에 또는 상종을 안 하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인간관계인데 처음에 운동으로 만나서 인간적인 교류를 하고 따뜻한 마음에 감동하고 또 서로 음악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맞춰보면서 이러한 장점이 지금 이러한 생각의 다름을 상쇄시키면서 그것을 제가 거부할 것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one thing another. 예,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간이 흐르고 또 제가 처해 있는 여러 여건에서 진실이 밝혀지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알아가실 것이다라는 기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설득할 마음은 없어요. 아마 경남 또는 경북, 부산, 대구 이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 계시면 일상으로 접하는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뭐 명절 때마다 한번 우리 저가 쪽으로 가게 되면 제 동서분들이 전부 뭐 부산, 함안, 마산 이쪽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임대중이 말이야 제일 큰 동서께서 임대중이 말이야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 한참 나오고 또 나도 막 한번 반론다고 그러기도 했습니다만 일상으로 겪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금 그 속에서 그 장점 그 다음에 그분에 대한 이해 가치 동질감 그것으로 충분하지 그러한 인간관계까지도 단절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두현님 잠깐만요. 우리 김두현 선생님 잠깐만요. 제가 풀어버리겠습니다. 예. 우리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님, 나중에 저한테 전화 한번 주시고요. 네,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린 분은 운동으로 만난. 자, 그러면 제가 잠깐, 함께 음악을 하면서 했던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길게 하면 지루하실 테니까, 한 30초? 30초 정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요. 약속한 대로 그대 곁에 남아서 가지같이 살고 싶습니다. 기득한 순간에 내 별이 있다는 것 내게 가끔 한 번씩 우리 집이든 위대한 약속 맞습니다. 아니면 그 형님 집이든 같이 이제 통기타 들고 이렇게 맞춰봅니다. 저는 주로 화음 파트를 맡고 있는데요. 너무 좋습니다. 그 시간이. 예. 근데 저 형님 참 그 형수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신데 극진하게
아주 극진하게 이렇게 보살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첫 번째, 오늘 세 남자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남자로, 우리 이 지역에서, 교우하고 있는 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남자는 누구냐면요. 한국 분이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토모유키 무라타. 토모유키 무라타, 일본 분이죠. 세 남자 얘기 가운데 두 번째 분이에요. 토모유키 무라타. 이분이 누구냐면은, 제가, 한진해운에서 컨테이너선을 탈 때, 일본의 가와사키 라인의 컨테이너를 탔던 3등 항해사입니다. 저도 3등 항해사, 당연히 그분도 3등 항해사. 태평양을 이렇게 가는데 말이죠. 일본의 도쿄를 출발을 해서 요코하마 출발을 해서 이 태평양 쪽으로 가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까지 닿는데 9일 걸립니다. 9일간 항해를 하면 로스앤젤레스에 닿게 되는데 어떨 때는 배 한 척 만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9일 동안 배 한 척 만나기, 그게 태평양이 워낙 넓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는데, 레이더상에 배가 나타난 거예요. 반갑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위험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만큼 이렇게 한번 썩 스치면서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잡고 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멀리서 배가 이렇게 쭉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보니, 일본의 가와사키 라인이더라고요. 가와사키 라인. 그럼 선박은 그렇습니다. 아침 8시부터 12시까지 8시, 12시 당직은 3등 항해사가 당직을 씁니다. 그 시간대는 3등 항해사이기 때문에 3등 항해사라면 대략 이 나이 연령대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또 그 정도 규모의 컨테이너선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해양대학을 졸업을 하고 항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지만 저쪽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동경상선 출신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멀리서 지나가는데 VHF로 한번 불러봤어요. 나는 이스트 바운드고 저쪽은 웨스트 바운드, 서쪽으로 가고 저는 동쪽으로 가니까 웨스트 바운드, 이스트 바운드 베슬, 디스 이제 웨스트 바운드 베슬, 여기는 서쪽으로 가는 배인데 콜링하고 불렀더니 VHF에 딱 나오는 겁니다. 산동항해사가. 그래서 채널을 바꿉니다. 그래서 채널 25번, 채널 26번 이렇게 채널을 바꿨어요. 그때부터 채팅이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화면 보지 말고 얘기만 들으세요. 채팅을 하는데 그건 한 2시간을 갖다가 얘기한 것 같아요.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 조용필 좋아한다 그래서 너 조용필 아는 노래 뭐 있냐 그랬더니 돌아와요 부산항일 좋아한다길래 그럼 불러봐라 그랬더니 또 돌아와요 부산항일 부르고 저도 또 제가 아는 또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한테 배웠던 또 일본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 부르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친구가 됐는데 컨테이너선은 전 세계 이제 이 극동 미국 쪽이나 일본 쪽 동남아 이렇게 돌고 도는 코스가 똑같습니다. 이 극동 항로와 또 유럽 항로도 그렇습니다만은 항구마다 이렇게 오고 가고 들고 날고 하면서 자주 이렇게 교유하게 됩니다. 근데 눈으로 보는 거는 쉽지 않지만 한번 불러보는 거죠.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어떤 때는 VHF로 틱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몇 시에 서로 하자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고 하는데 특히나 미국의 시애틀 들어갈 때 또는 밴쿠버 들어갈 때는 주앙드 푸카 스트레이트라 그래가지고 해협이 있어요. 해협. 그 해협 따라 쭉 가면 왼쪽으로 가면은 밴쿠버, 캐나다 밴쿠버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이제 가면은 시애틀로 빠지게 되는데 거기는 거의 4시간 가까이 도선사 배를 운항하는 도선사와 함께 이렇게 쭉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주로 3등 항해사가 많이 당졌습니다. 이제 뭐 그런 경우라든지 그렇게 한번 이게 콜링을 하면 도선사 내리고 난 다음에라도 이렇게 하면 서로 잡히는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서는 굉장히 전파가 멀리 가거든요. 그러면 또 반갑게 또 얘기를 나누고 그렇게 그냥 이 배를 타는 동안에 한 번씩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그 뒤로 10년 뒤에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뒤에 일본에서 서로 만남을 처음으로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도모유키 무라타라는 서로 친구하기로 해서 친구를 제가 지금까지도 기억 속에 소중하게 남아있는 이유는 배를 타면서 저한테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중요한 소스 하나를 주고 제가 그거를 그 친구의 좋은 대로 했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 번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 항해를 하는데 주로 이제 낮에는 뭐 선장님, 1등 항해사님 이런 분들 이렇게 마작을 이렇게 하시는데 나는 그게 하기가 싫다. 그래서 하기 싫어서 뭘 하면 좋을까? 그래서 주로 브릿지에서 태평양에서는 뭐 이렇게 별 그게 없으니까 쭉 가는 거 외에는 없으니까 일상적인 그 업무 외에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뭐 하거나 한다. 니들은 그런 시간을 너는 어떻게 보내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는 뭐냐면 컴퓨터를 사라는 거예요. 컴퓨터. 그때가 84년도 그때 80년도 초반이면은 소위 말해서 PC라는 개념이 없을 때예요. PC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럼 컴퓨터가 뭐냐니까 핸디 사이즈. 말하자면 계산기인데 혹시 우리 이공계 전공을 하셨던 분들은 계산기 중에서도 우리 4층 연삭을 하는 그 계산기 말고 거기에 사인, 코사인까지 계산이 되는 계산기들은 아마 이공계 전문 계산기, 뭐 루트 계산이라든지 뭐 그런 로그 계산이라든지 그런 계산기들은 아마 접해 보셨을 거예요. 예, 학창 시절이나 그런 계산기들은 우리가 이제 그 카시오 제품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학용 계산기요, 글래지에이트님. 예. 공학용 계산기보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건데 뭐냐면 베이직 언어가 탑재되어 있어요. 이제 베이직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한 것도 그 뒤에 우리나라에서는 대우 IQ1000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와서 베이직을 탑재한 것이 나오고 했었지만 IBM에서 처음에는 나왔고요. 물론 뭐 컴퓨터라고 하는 뭐 그거는 40몇 년대 애니악부터 시작이 되지만 소위 우리가 퍼스널로 사용할 수 있는 핸디 사이즈라 하더라도 컴퓨터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베이직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베이직이 탑재된 제품이 있었습니다. 카시오. 뭐냐면 FX750이라는 건데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거 혹시라도 이걸 보신 분이 계시면은 한번 뭐 믿으면 참 반갑게 막 글 주면 좋겠는데요. 어디서 샀냐면 홍콩에서 샀어요. 카시오 FX750P. 요게 왼쪽 뭐 컴퓨터 자판처럼 PC 자판처럼 이렇게 쭉 돼 있고요. 오른쪽은 숫자로 돼 있는데 요 제품을 홍콩에서 샀는데 그 친구가 도모이키 물었다가 요거를 사가지고 갖고 놀면 재밌다는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뭐 하냐? 프로그램 한대요. 아니 프로그램 전산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프로그램도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프로그램 하냐니까 인스트럭션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 말을 듣고 좋아 그러면 내가 저거를 이제 항해수당을 모아가지고 한번 사겠다. 그래서 홍콩에서 저걸 산 거예요. 저걸 샀는데 인스트럭션이 두 권이 나오는데요. 영어 인스트럭션, 일본어 인스트럭션 두 권을 주더라고요. 근데 베이직이 탑재된데 이 화면 보세요. 이 화면 보면은 알파벳이 대략 알파벳 숫자로 한 24개? 네, 24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답니다. 그냥 쪼르륵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 함수를 이렇게 적어 놓거나 아니면 함수를 이용을 하거나 또 자판 자체에도 그 밑에 전부 다 함수들이 이렇게 베이직 함수들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 눌러가면서 베이직 기본 랭귀지부터 익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익히면서 얼마나 재밌든지 새로운 함수를 컴퓨터 용어를 익혀나가는 재미에 무언가를 만든다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요. 저걸 끼고 살면서 결국은 그 배에서 항해 계산, 그 다음에 화물 적화하는 계산까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게 결국 제가 프로그래머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바로 저게 만들어준 거예요. FX750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선박에서는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 우리 GM이라는 단어는 GM이라고 하는 단어는 익숙하잖아요. 그죠? 배의 안정성. 배의 안정성을 계산하려고 그러면요. 1등 항해사가 출항하기 전에 1시간은 계산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화물을 어떻게 싣고 있는데 배의 기습 높이에서부터 멜마 높이에 있는 위치에 몇 톤의 화물이 실려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쭉 계산해내고 그 다음 발라스트 탱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발라스트 탱크 내에 물이
바닷물이 얼마나 차 있으면 얼마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가라고 하는 부분. 예, 그러한 것들이 전부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배가 한 척 만들어지면 모든 탱크 컨디션에 대한 이 모멘트 값, 그 다음에 또 프리 서페이스라 그래서 비어있는 만큼의 빈 공간에 바닷물이 출렁거릴 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이게 테이블로 되어 있거든, 테이블. 그러면 일일이 엄청난 두께의 테이블을 펼쳐서 일일이 찾아서 하나하나 수식 표에 집어넣고 가로 세로 수작업 계산을 해내면 1등 항해사가 1시간 걸리는 작업입니다. 그거를 거기에 도전한 거예요. 무식하게. 거기에 도전해서 이거를 내가 이 핸디 사이즈 컴퓨터로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y equal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포물선 2차 함수. 2차 함수 포물선에다가 때려 맞춘 거예요. x 값이 얼마일 때 y 값은 얼마다라는 거를 전부 테이블로 만들어서 하나하나 섹션마다 2차 함수를 부여해서 x 값만 넣어주면 y 값을 지가 물고 나오도록 만든 거죠.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에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인데 바깥으로 탁 드러나는 결과는 속이야 무식하든 말든 결과가 빠르게 처리가 되니까 나중에 그걸 완성하고 나니까요. 2분? 3분? 데이터 값을 집어넣는 시간만 필요하지 결과는 뿅 하고 나오는 GM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만들고 나니 1등 항해사가 정말이냐 검증을 숱하게 했습니다. 어떤 항구마다 컨디션을 펼쳐놓고 1등 항해사가 쫙 계산을 하는데 1시간 걸리죠. 저는 옆에 3등 항해사가 옆에서 딱딱딱딱 두드려서 GM 값을 탁 내놓고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해가지고 결국은 정확하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어서 이걸 정리해서 본사에도 보고를 하고 그래서 본사 전산실로 발령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나 싫다고 나는 전산 쪽으로 가기 싫다고 그래서 계속 나는 바다 쪽에 있겠다고 해서 이제 조선소로 간 계기가 됐는데 아무튼 이걸 가지고 제가 그때 GM 계산, GM 계산을 만들어내고 그다음 항해 계산 어디서 출발해서 미국 어디까지 갈 때에 몇 도마다 변침을 해야 된다는 항해 계산은 2등 항해사 업무인데 그 2등 항해사 업무를 이걸로 간단하게 처리하도록 만들어줬던 제가 3등 항해사 때 했던 일이에요. 이 컴퓨터를 만나게 해준 도모유키 무라타라는 일본 가와사키 라인 그 친구를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그동안 딱 한 번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제가 이걸 계기로 해서 그 다음에 컴퓨터를 데이터베이스라든지 클리퍼라든지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폭스베이스 클리퍼 그 다음에 ASP PHP까지 쭉 프로그램 랭귀지들을 제가 책으로만 공부하면서 쭉 전산 개발을 했고 제가 30대 40대는 컴퓨터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의료기관에서 제가 전산 실장을 하고 했던 그러한 전산 쪽으로 빠질 수 있게 해줬던 바로 저 기계 그리고 그 친구의 조언 그래서 제가 의료기관에서 한번 일본에 한번 견학 갈 일이 있어서 갔을 때에 그 친구를 수소문해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10년 만에 일본에서 만나가지고 얼마나 둘이 반갑게.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도모유키 무라타의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한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 내용 안에 우리가 과거에 참 힘든 시간을 가졌고 또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이 거기 들어있었어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돼서 이렇게 교육한 게 너무나 보기가 좋다 그 얘기를 하고 또 저희 아버님도 한번 편지를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만남은 이어져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요. 개인적인 관계에서의 도모유키 무라타라는 친구는 너무나 둘도 없이 저한테 소중한 친구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지금 단절해 있는 상태지만 언제가 한번 일본 가서 꼭 만나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싶은 친구인데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우리와의 이 관계의 거리감과 언제나 가깝지만 먼 나라인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서로 그의 민족적인 감정이나 과거의 이야기를 서로 해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처음 우리 바다에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고 살아가는 얘기하는 가운데 조언을 해주고 그다음 그것이 또 한 부분이 인생의 행로에 있어서 변화를 주고 그랬던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그 뒤로 계속 만남을 이어오지 못했던 부분에는 서로의 나라의 불편함도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근데 언젠가 조만간에 우리가 남북이 통일이 되고 우리나라가 또 하나 된 나라로서
큰 또 위상이 갖춰지고 했을 때에 또 동북아에서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새로운 지형이 변화가 되고 모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될지만 난 그렇게 오래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일본 사람들 역시 인식이라든지 또는 반성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가 만들어지면 더 또 살가운 관계를 새로 시작할 계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거는 또 별개일 수가 있죠. 개인적인 관계는. 아무튼 그러한 복잡한 감정 속에서도 여전히 저한테는 소중한 친구로 남아있는 일본인 친구 가와사키 라인의 일본 동경해양대학교 출신 도모유키 무라타라는 친구 두 번째 사나이 두 번째 남자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저런 무언가를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책을 하나 만들 때에 거기에 그 친구가 등장을 해서 오늘 소개를 했고요. 자, 그러면 자, 세 남자 이야기의 세 번째 꼭지입니다. 세 번째 미스터 V입니다. 이 미스터 V는요, 조금 전에 도모유키 무라타는 일본 사람이죠. 이 미스터 V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작년에 알았는데요. 작년에 테니스를 치러 이 동네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외국인 한 분이 얼굴 하얀 외국인 한 분이 테니스 코트에 와서 이렇게 서서 구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한눈에 테니스를 치고 싶어 하는구나. 눈빛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테니스 운동이 참 좋거든요. 혹시라도 우리 가족분들 중에 지금 뭔가 운동을 하고 싶다. 근데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을까? 테니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테니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면 뭐 테니스 하면 라켓도 사야 되고 아니 뭐 운동할 때 그 정도는 요즘 자전거 많이 타지 않습니까? 자전거 한번 빠지면요 보통 200, 300, 400, 500, 600, 1000까지 가더라고요. 자전거 한 대 가격이 1000만원. 테니스는 한 15만원짜리 라켓 하나 사면 끝입니다. 그리고 테니스는 좋은 게 가면 언제나 칠 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뭐 그 엘보가 좋다 안 좋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가볍게 시작하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테니스 안 쳤는데 그래도 괜찮습니다. 테니스가 어떤 운동이냐면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이길 수 없는 운동이 테니스라는 겁니다. 아들이 절대로 아버지를 따라잡을 수 없는 운동 테니스다. 왜냐하면 테니스는 그만큼 금방 그냥 열심히 한다고 해서 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꾸준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기량이 향상되는 운동인데 아들이 아버지를 따라잡을 때쯤 되면 아버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네. 근데 이 미스터 V V라고 한 이유는 비탈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러시아 우리나라 같으면 아주 또 철수 같은 아마 그런 인물 같아요. 그분이 국적은 한국이에요. 국적은 한국인데 한국에 온 지 15년 됐고요. 한국에 스포츠 댄스를 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세계 유럽 선수권자입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처음에 테니스 칠 때는 몰랐는데 서로 이제 좀 친해지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유럽 선수권자예요. 예, 이탈리아에서도 1등을 하고 스포츠 댄스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행사가 있으면 심사위원으로 가는 분이세요. 근데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지금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거의 그런 교습이라든지 그것도 어렵지 않습니까? 주로 서울 쪽에서 주로 그런 강습을 많이 하는 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를 못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서 테니스를 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테니스 치고 싶냐고 제가 다른 사람들도 그냥 먼둥먼둥 쳐다보길래 제가 그냥 가서 물어봤죠. 그래서 테니스 치고 싶어서 왔네.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같이 치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코트로 와서 같이 좀 치고 그 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클럽에 가입도 시키고 그렇게 같이 또 사는 것도 또 걸어서 불과 몇 분밖에 안 되는 곳에 또 같은 옆에 단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같은 한 차로 가서 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그린비 선우님 저 당구 칩니다. 300 칩니다. 다음에 한번 날 잡으십시오. 재수할 때 150까지 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같이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클럽에 제가 소개를 하다 보니, 제가,
데리고 온 것처럼 마치 제 친구인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겁니다. 아무튼 간에 그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러 쳤어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이제 서울 이쪽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 코트에 잘 못 나갈 때가 많아서 그러고 한참 좀 뜸하다가 며칠 전에 코트에 나갔더니 아이고 문제가 발생했는 겁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이분이 러시아에서 어릴 때부터 스포츠 댄스를 하면서 혹독하게 훈련을 받아온 결과로 이 승부욕이 너무너무 강하신 분인 거예요.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게임을 하면 지면은 안 되는 만큼 본인한테 그 자신이 뭔가 스트로크를 하다가 제대로 안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질책할 정도로 막 이제 그렇게 왜 우리 저 테니스 프로 선수들 보면은 뭐 안 되면 라켓 던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막 그냥 혼자 말로 외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누구한테 대한 원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잘 안 됐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이분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하는 거예요. 불편해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툭 튀어나올 때는 러시아 말이 튀어나오니까 우리 이해를 못하고 러시아 말이 튀어오면서 혼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 부분들은 조금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한두 번 이야기할 때는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는 게임이다. 그냥 편한 게임이고 우리가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심지어 우리가 4명이 한 조가 돼서 둘둘 나눠서 하면 넌 잘 치니까 제일 못한 사람하고 한 파트너가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그러면 같이 치는 파트너가 불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 웃으면서 밝게 하면 좋겠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사실 저도 같이 치는 게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겨야만 된다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차라리 반대편에 서가지고 웃어가면서 막 놀려가면서 치는 게 재미있을 정도로. 그런데 최근에는 약간의 문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 함께 치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서 자칫하면 멤버십에도 어느 정도 제재를 가할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저분을 멤버십에 제약을 가한다면 똑같이 나도 내가 그만큼 기간 동안 멤버십 제약을 하는 거를 스스로 하겠다. 왜? 같이 놀아줘야 되니까. 그리고 일단 최선을 다해서 설득은 하겠다. 그리고 또 본인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이러하니 좀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합니다. 러시아에서 온 친구와 제가 친구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옛날 소련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 소련 러시아로 이름 바뀌었고요. 예, 우리가 러시아와 가까워진 것은 물론 뭐 박철원 때 올라가서 거기에 뭐 30조 우리가 차관된 것 중에 절반을 갖다 뚝 떼주면서 거기서 한때는 러시아의 구소련제 탱크가 우리나라를 막 다닌 적도 있고, 그죠? 러시아제 그 코브라 헬기가 막 다닌 적도 있지 않습니까? 뭐 아직도 절반은 남아 있습니다만 그랬던 소련인데 그 러시아에 친구가 와서 함께 테니스를 치고 아마 오늘 오전에 가면은 또 같이 함께 칠 수 있는데 제가 이 방송한지 모를 겁니다. 예. 근데 뭐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교우하는 그 시간이 김회장류 거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지난 그 기간 동안에 교우했던 세 남자 이야기를 한번 꾸며봤습니다. 오늘 편하게 주말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편한 이야기. 어제 그제는 참 아침에 힘들었어요. 심지어 오죽하면 우리 나라사랑님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다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힘들어서 일단 나가서 나중에 들으랍니다 하고 나가셨어요. 예, 그죠? 저한테 참 힘든. 그래서 오늘은 좀 편한 이야기. 어저께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 김두현님. 예, 아이 지금 이제 고3이라 그러셨죠. 우리 그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진 다음 주 중에 한 꼭지는 또 편하게 우리 학생 얘기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주로 좀 편하게 다른 주제, 꼭 정치, 환경 이걸 떠나서 그런 이야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벌써 주말이 됐네요.
세 남자 이야기 오늘 그렇게 한번 꾸며봤습니다. 이분이에요. 저쪽 왼쪽에 계신 분. 스포츠 댄서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 자. 빈달님, 네. 고맙습니다. 거짓을 참을 이길 수 없다님, 나중에 전화주세요. 코기라엘님,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재용님, 에이, 제가 무슨 대한민국 최고 정치평론가입니까? 얼마나 쟁쟁하신 우리 유튜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얘기는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 다만, 금년 한 해는 꼭 참아주십시오. 금년 한 해 동안은 내년 대선일 때까지는 저는 언제든지 저 녀석들을 그냥 두들겨 팰 수 있는 쇠망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천안함 그리고 세월호 그 부분을 많이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을 확고하게 정립시켜야 될 책임과 의무가 저한테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많은 것은 어쩔 수 없고요. 우리가 1차적인 목표를 완성하고 나면 보다 재밌고 다양한 주제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